사주에는 없지만 대운과 올해 세운으로 동시에 오화가 들어오는 분들, 이 모든 경우가 올해 병원년에 오호자형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타고난 사주에 오화가 몇 개나 있는지, 혹은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내가 체감하는 사건의 크기와 강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주에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모이면 성립되는 형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내 손으로 내 돈을 날리거나 내 인간관계를 부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자형살. 정말 그럴까요? 특히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이 현상이 가장 극단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오호자형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진 않는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금 당장 내 사주 확인하는 법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형살은 기본적으로 형벌할 때 형자를 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고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형살의 종류로는 인사, 사신, 축술, 술미, 진진, 우오, 유유, 해해 자형살과 자묘형살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호자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스토어에 만세력 앱을 다운받아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한자 8개가 나올 텐데요. 다른 건 다 보실 필요 없고 아래쪽 줄에 오라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자를 찾으셨다면 그 밑에 두 글자로 뭐라고 써 있는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까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오화가 없더라도 밑으로 내려보시면 대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똑같이 오화라는 빨간색 글자를 찾아주시고 그 두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어떨 때 오호자형이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에 오화가 1개 이상, 2개나 3개나 4개 이렇게 있는데, 올해 세운으로 오화가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사주에 오화가 있는데 10년 주기 운인 대운에서도 오화가 들어오는 분들, 사주에는 없지만 대운과 올해 세운으로 동시에 오화가 들어오는 분들, 이 모든 경우가 올해 병오년에 오호자형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타고난 사주에 오화가 몇 개나 있는지, 혹은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내가 체감하는 사건의 크기와 강약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오호자형이라는 것은 오화라는 글자의 기운이 커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거대해진 화기운이 나에게 필요한 글자라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나에게 좀 부담스러운 글자라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행별 일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십성과 기름을 엮어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일간분들, 간목, 을목 일간분들에게는 오화는 상관이나 식신이 됩니다. 식상은 내 몸에서 나가는 모든 것, 말이나 행동, 아이디어, 표현력, 여성에게는 자식을 뜻하게 되는데요. 화기운이 길할 때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세상에 화려한 조명을 받습니다. 표현력이 극대화되면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고, 인플루언서나 예술가라면 역대급 조회수나 창작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솔로이신 목 일간분들 같은 경우 상관이나 식신이 들어오면서 연애운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화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화기운이 흉할 때는 말과 행동에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홧김에 필터링 없이 내뱉은 말실수로 직장에서 구설수에 오르거나 상사와 크게 들이받고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자식과 충돌하는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애를 하고 계신 목일간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연인과의 마찰이나 충돌, 이별 등으로 발현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화라는 글자가 일지에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집니다. 화일간 분들에게는 오화는 비겁, 비견겁자가 됩니다. 비겁은 나와 동등한 존재, 자존심, 고집, 독립심, 친구, 동료, 경쟁자 등을 뜻하게 되는데요. 화기운이 길할 때는 주체성과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주변에 나를 돕는 강력한 동료나
사람들이 나타나 힘을 실어주며 누가 뭐래도 난 내 갈 길을 간다 라는 에너지로 가로막힌 장벽을 정면 돌파해 성공을 거둡니다. 화기운이 흉할 때에는 내 안의 고집과 자아가 커집니다. 내 말이 다 맞아 라는 독단에 빠져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와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기 쉽고 괜한 승부욕이나 겉멋, 충동적인 선택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주목해주세요. 병화일간이시면서 원국에 오화가 있어 병오년에 오자영살이 성립되는데 그 오화 옆에 신금이나 자수, 진토가 있으신 분들, 여기에 대운으로 또 오화가 겹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유독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오화는 겁재이자 양인살의 기운인데 양인살은 쉽게 말하면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가득가득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한 에너지를 주변 글자들이 자꾸 자극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화일간이시면서 원국에 겁재라는 글자가 많으신 분들, 이분들도 겁재의 기운이 강해지니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유연하게 병오년을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 안에 넘치는 기운을 분출할 수 있도록 격한 운동이나 달리기, 복싱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루틴으로 삼으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개운법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레 겁먹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운의 흐름을 미리 읽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니까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라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한 템포만 천천히 걸어가신다면 이 시기는 오히려 나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최고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일간 분들, 무토, 기토 분들에게는 오화는 인성이 됩니다. 이제 정인, 편인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인성의 의미는 나를 받아들이고 채우는 것, 그리고 생각, 공부, 자격증, 계약서, 부동산, 문서, 모친 등을 뜻하게 되는데요. 화기운이 길할 때는 강력한 문서원과 합격운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에 합격하거나 취업, 승진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치가 오를 만한 부동산 문서나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따내기도 하며 주변 어른이나 어머니 도움으로 명예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화기운이 흉할 때는 머릿속에 생각이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 의심이 꼬리를 물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기 쉽습니다. 특히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엉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돈이 묶이거나 사기를 당하는 문서 실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화일간 분들과 마찬가지로 토일간 분들 중에서도 병오년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사주 원국에 형살 그리고 양인살이 있으면서 이 양인살을 자극하는 구조를 가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토일간이시면서 원국에 오화가 있어 오자영살이 성립되는데 그 오화 옆에 신금이나 자수, 진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운으로 오화가 겹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유독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살이자 정인이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인살은 쉽게 말하면은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문서나 서류,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번, 세 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레 겁먹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운의 흐름을 미리 읽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니까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간 분들, 이제 경금, 신금 일간 분들에게 관성, 이제 정관이나 편관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관성의 의미는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틀,
직장, 책임감, 체면, 명예, 여성에게는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뜻하게 되는데요. 화기운이 길할 때는 명예를 크게 떨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큰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거나 좀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능력이 출중한 이성이 나타나거나 남편의 일이 크게 번창하는 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화가 일지에 있으면 가능성은 더 커지고요. 화기운이 길하게 작용하시는 경금일간이신 여성분, 일지에 꼭 오화뿐만 아니라 인, 오, 술, 신, 자, 진이란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연애운이 좋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연애운의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앞선 영상,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 화기운이 흉할 때에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압박감이 쏟아지고 체면을 너무 의식하다가 스스로 한계까지 쥐어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와의 마찰, 갈등이 심해져서 이별로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까요. 이 점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태어난 월이 월지라는 부분이 인, 묘,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서 일지에 오화뿐만 아니라 인, 오, 술, 신, 자, 진이 있고 대운으로 오화가 들어오면 연인과의 마찰, 갈등, 이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해당하는 일간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이러이러한 가능성도 있으니 조금은 대비해볼까?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칠운삼 이 자식이 연인과의 마찰이나 충돌, 이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운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조심해보자. 내 애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내가 좀 참아보자. 약간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그 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일간 분들, 임수, 개수 일간 분들에게 재성은 정제나 편제라고 써 있는데요. 재성의 의미는 내가 제어하고 취하는 결과물, 돈, 재물, 현실적인 목표, 욕심, 남성에게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뜻하게 되는데요. 화기운이 길할 때는 재물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투자했던 곳에서 큰 수익을 올리거나 내 사업의 성과가 바로바로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 사주에 겁재라고 쓰여진 글자가 강하신 분들은 재물운의 흐름이 좋다 하여도 한탕주의식 충동적인 투자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 손, 내 발을 직접 움직여서 재물을 취해야 유리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남성분들의 같은 경우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애 후 그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오화가 일지에 있으시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화기운이 길하게 작용하는 임수일간이신 남성분들, 마찬가지로 일지에 꼭 오화뿐만 아니라 인, 오, 술, 신, 자, 진이라는 글자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연애운이 좋으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연애 쪽으로 나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연애운의 메커니즘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앞선 영상,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기운이 흉할 때는 눈앞에 큰 돈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니까 마음이 극도로 조급해지는데 이게 독이 됩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끌이나 대출 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자금이 완전히 묶이거나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간 눈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지키는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남성분들은 무리한 이성관계나 아내와의 자존심 싸움으로 가정이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사주에 위아래로 겁재라는 글자가 많이 있으신 분들, 임수일간이시면은 천간으로는 개수, 지지로는 자수, 그리고 개수일간이시면 천간으로는 임수, 지지로는 해수가 있으신 분들, 병오년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라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 일간별로 오후자영이 올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오장이라는 기운이 내게 길하게 작용하든 흉하게 작용하든 이 운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 사주에 길한 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형살의 기운이 있을 때 이게 잘 되는 것이다 보니까 역시 내가 제일 잘나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만하거나 그러시면 한순간에 또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풀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시고요, 겸손함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사주에 이제 좀 흉한 운으로 들어와서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지금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는 사주가 안 좋아서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마음으로 좀 유연하게 조율해 나간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인생을 좀 바꿔놓을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칠 운삼이었습니다.